자, 오늘은 이제 중화 반응 한번 다뤄볼 건데, 강의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그게 맞기도 한데,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맞는 스킬이 뭔가 개발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스킬대로 풀고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은 또 얻어맞고 또 새로운 스킬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항상 새로운 문제 나오면 얻어맞고 틀린 다음에 공부하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 때는 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정리, 그러니까 도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이제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그 도구를 적용하는 거를 수월하게 하려면 역시 문제를 많이 풀긴 해야 된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면서, 중화 반응 이 강의를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제가 나눠볼 건데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다 한번 적으면 될까요? 자, 처음에 이제 스텝을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나눴어요. 스텝 1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일 텐데, 중화 반응을 함수처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할 때, 뭐 fx를 이제 구간별로 나누잖아요. 뭐 x가 0보다 작으면 어떤 식이고, 뭐 0보다 크면 어떤 식이다. 자, 이런 방식으로 중화 반응도 제가 함수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스텝 2는요, 스텝 2는 제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구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거든요. 자, 도구 정리인데요. 도구 정리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 도구 정리할 때도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중에 스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하나의 제 도구로 다 때려 넣었어요. 그냥 그거대로 푸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시그마. 그러니까 뭔가 이온의 합으로 표현된 뭐 양이온수나 음이온수 같은 거를 되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자, 이런 거 한번 다뤄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하 균형이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과 음이온의 전하량 총합이 같다.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식이에요. 근데 이 파트가 사실 좀 되게 특이해요. 이게 숫자가 특수한 거를 찾아내야만 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선생님, 근데 특수한 거 찾는 거 그 지능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멍청하면 못 푸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근데 저도 그런 거를 되게 사실 똑똑하게 잘 찾는 편이 아니었어서 이런 거를 반드시 잘 찾아낼 수밖에 없는 도구를 그래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공식인데, 이제 N배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구경꾼 이온을 처리할 때 쓰는 공식으로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구 정리에서 나타낸 뭐 이제 시그마, 전하균형, 그리고 N배 공식 이 세 개만으로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굉장히 빨라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텝 3에서는 제가 고급 스킬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강의에서 이해가 안 되면은, 일단 문제를 좀 많이 풀으시고, 만약에 한 번에 이해가 되면은 바로바로 문제에 적용시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스텝 3는 이제 고정이라고 했거든요. 이 고정이라는 게 이제 부피를 내가 임의로 하나 고정해 놓고 나머지 수용액들의 부피를 변화시켜 가면서 액성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좀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텝에 따라서 일단 진행해 볼 건데 우선 스텝 1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다 쓸게요. 자, 스텝 1인데요. 스텝 1을 제가 이제 함수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펑션이라는 건데 되게 코딩 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우선은 그 중화 반응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통과 1에서 농도라는 개념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농도. 근데 요거를 기본량 하면서 되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을 뿐이지 이거가 개념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필요해. 그래서 제가 가르칠게요. 자, 농도라고 하면요. 제가 우선은 그냥 한번 써볼게요. 자, HCl이고요. 그 다음에 NaOH 자 이렇게 이따 쳐봅시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10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NaOH는 20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10ml 있고 20ml 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옆에다가 10 옆에다가 이제 4라고 한번 써보고요. 4 써보고 NaOH는 이제 6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게 뭐냐면 4가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양이온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음이온수,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부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왜 양이온이 왼쪽이고 음이온이 오른쪽이에요? 라고 하시면은 여기 H 플러스 이렇게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운데 그냥 쓴다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이게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얘네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누구의 농도냐고. 그러니까 용질의 농도냐고, 뭐 양이온의 농도냐고 이런 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용질이라고 해볼게요. 선생님, 용질이 뭐예요? 얘네가 용질이에요. 얘네. 물에 녹는 애들이 용질이거든요. 그래서 HCl의 농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요. HCl은 이제 10분의 4다 이러시면 되고요. NaOH는 20분의 6이다. 자, 이러시면 되거든요. 선생님, 왜요? HCl 하나당 요거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0ml에 4개 들어있으면 HCl도 4개예요. 그래서 농도, 용질의 농도는 이렇다라고 하시면 되고, 밑에 양이온이라고도 한번 써볼게요. 자, 양이온 농도 어떻게 돼요? HCl에서는 H 플러스죠. H 플러스에서도 10분의 4고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는 20분의 6이죠. 근데 선생님 숫자로 그렇게 하셨는데 농도 단위가 어떻게 돼요? 라고 아마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농도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농도라는 것은요, 사실 앞에 몰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몰 농도인데요. 통합과학 1에서 이 농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자, 분수 쓰시고, 자, 분모에는 이제 부피 이렇게 쓰실 거예요. 네, 부피에다가 리터 이렇게 쓰실 거고요. 위에는 분자는 양 이렇게 쓰실 건데, 이게 몰이에요. 몰. 선생님, 근데 몰이 뭔지 나 안 배웠거든요. 안 배웠는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몰을 제가 정의를 해드리면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고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개라는 거는 수란 얘기거든요. 개수. 그러니까 이만큼 있는데 너무 커 숫자가. 그래서 요만큼을 그냥 1몰이라고 우리가 하자. 자, 이런 거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비례한다라는 얘기예요. 밀리리터분의 수 이런 식으로도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몰은 수고요. 리터에다가 밀리리터. 그러니까 10분의 10의 마이너스 3승 배 한 거잖아요. 밀리리터. 그러니까 뭔가 비례한다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얼마만큼 비례한다는 HCl이랑 NaOH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자, 농도는 그냥 밀리리터분의 수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몰농도라는 단위가 이제 화학원에서는 대문자 M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농도를 그냥 M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이제 N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보고요. 밀리리터 부피는 이제 V 이렇게 해보면요. 옆에다가 써볼게요. 자, 몰 농도는 자 부피 분의 수. 자, 이렇게 해보면 얘를 좀 변형을 해보면요. N은 M 곱하기 V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옆에다가 이제 가가 있고 나가 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이 가나는 혼합 용액이고요. 이 혼합 용액 안에 있는 음이온 수를 한번 B를 한번 제시해보면요. 뭐 1대 2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음이온의 몰농도 B가 2대 1이다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부피비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부피비는 이 공식에 따르면 2분의 1대 1분의 2죠. 따라서 부피비는 1대 4다까지 아실 수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가 농도에 대한 개념 정리예요. 여기까지 오나요? 갈 수 있나요? 네. 한번 지우고 할게요. 그래서 농도 개념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피랑 수가 있다. 그래서 부피 나누기 수 하면, 그러니까 부피분의 수를 하면은, 농도가 나온다. 자,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함수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수로서의 중화 반응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농도를 알았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HCl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NaOH 이렇게 있다 쳐봅시다. 있는데 여기서 제가 HCl 10ml 이렇게 둬보고요. 그러니까 혼합용액 1에서는 10ml 넣고요. 2에서도 제가 10ml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NaOH는 15ml 넣고 2에서는 30ml 이렇게 넣었다 쳐보고요. 쳐보고, 자, HCl에서는 이제 44, 그냥 제가 답을 써드리는 거예요. 44, 이렇게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NaOH에서는 15ml당 3개 들어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3개 이렇게 있고요. 옆에다가 제가 답을 또 써줄게요. 자, 양이온수라고 한번 써보고요. 양이온수 써보고, 혼합용액 1에서는 4개 들어있고요. 2에서는 6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저희가 중화반응 이런 거 개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한다. 자, 이렇게 해보면 여기 양이온수 있잖아요. 양이온이 뭐예요? 여기서는 H 플러스고 Na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H 플러스에다가 Na 더하면 되겠네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한번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4가 있잖아요. 4가 있으니까 H 플러스 4개 있잖아. 4개. 4개. NaOH 3개 있죠? 근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안 맞는단 말이죠?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자, 6개 있거든요? H가 4개, 그 다음에 NA가 6개. 얘도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법칙이 있을 텐데, 그냥 막연히 더하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제가 좀 선행을 해왔는데요. H랑 OH랑 뭐 서로 소모된대.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렇게 4개 빼기 OH 3개잖아요. 다시 쓸게요. 자, H가 4개 있고 OH가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빼면 되겠네? 빼고 NA 더하면 되겠네? 선생님 뭔 얘기예요? 저 처음 배워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H랑 OH가 있는데 얘네 빼고요. 그 다음에 NA 더하면 4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4 마이너스 OH가 6개 있고, 자, NA가 6개 있는데 안 돼.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난관에 봉착했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중화반응 개념을 이제 공부하기로 했어. 라고 하고 전제를 했을 때 이제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함수로서의 중화반응을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자, 함수. 제가 그냥 F라고 쓸게요. 자, F 이제 중화반응이라고 한번 써보고요. 여기 Fx잖아요, 보통. 자, 여기에 들어갈 게 이제 제가 수용액들이거든요. 수용액들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인풋이잖아. 인풋이니까 아웃풋이 이제 혼합용액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혼합용액이 나옵니다. 나오면 제가 여기 아래다가 그럼 F의 논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박스를 한번 그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필기를 같이 해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메인 로직이 있거든요. 자, 메인. 중화반응 정의예요. 자, H 더하기 OH 마이너스를 하시면요. 물이 생성돼요. 다시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하시면 물이 생성돼요. 이게 중화반응 정의예요. 뭐 HCl, NaOH 결국에 H랑 OH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거든요. 자, 정의대로 했는데 자, 얘네들이 반응하면은 서로 1대1대로 소모가 되겠죠. 자, 근데 물이 생성되면서 되게 개념적인 거예요. 열이 발생한다. 이게 결국엔 발열 반응이다. 까지 아시면 되고요. 선생님, 뭐 알겠어요. 알겠는데 따라오지 마세요, 선생님. 자, 발열 반응이 발생하는 건 뭐 알겠어. 근데 나 이게 궁금하다고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고요? 이제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써드리면요. 자, 분필이 안 좋네. 자, 반응 전을 한번 봅시다. 자, 반응 전에, 그러니까 요 수용액들에 다 들어간 반응 전, 그러니까 다 합쳐졌어. 수용액들을 다 합쳤는데 반응하기 직전에 H 플러스 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합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H 플러스 합은 네모라고 해보고요. OH 마이너스 합은 제가 세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중화 반응에서 반응하면은 이제 반응 후에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반응 후에 H 플러스 수는요, 네모, 그러니까 H 플러스, 원래 있던 애에서 OH 마이너스를 뺀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요, 세모 빼기 네모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서 상대방 H 뺀 거와 같습니다. 오케이. 뺐어. 4 빼기 3에서 맞는데, 얘는 안 되잖아, 선생님.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라고 했을 때 밑에 한 줄이 더 들어가면 됩니다. 자, if 이렇게 써보고요. if 만약에 이런 계산 과정 속에서 이온수가 0보다 작은 케이스가 발생할 경우에 그 이온수를 0으로 만든다는 논리만 있으면 성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H가 OH-보다 지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작으면 0보다 작으니까 뺀 게 작은 걸 0으로 보내버린다면 그냥 없어지고 6이 된다라고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함수식은 바로 이 두 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되게 부차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끝으로 이제 제가 스텝 말씀드리면서 도구 정리와 고정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요 if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은 0으로 간다라는 논리를 파기해버리면은 문제가 또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 줄을 알려드렸는데, 요 if문은 우리가 이 메인 공식을 쓸 때 애로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를 해드린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없애버리면 도리어 문제가 잘 풀리는 경우가 있다. 요 개념 느낌적으로 그냥 알고 가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 보이나요, 혹시? 네. 중화 반응 하면은 뭐예요? 자, 액성 얘기해야 되잖아요. 액성은, 자, 산성 있고, 염기성 있고, 중성 있잖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자, 산성 같은 경우에는 요 네모가 세모보다 큰 경우거든요. 세모보다 큰 경우면, 자, H 플러스 수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H 플러스는 네모 빼기 세모다. 오케이. 네모 빼기 세모였는데, OH 마이너스는 세모 빼기 네모였잖아요. 근데 걔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0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기성의 경우 세모가 네모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H 플러스는 네모 빼기 세모인데 그게 0보다 작기 때문에 0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그냥 계산하는 대로 세모 빼기 네모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성은 이제 네모랑 세모가 같은 경우잖아요. 같으니까 그냥 빼면 돼요. 빼면은 이제 H가 0이고요. OH-도 0이 된다로 이제 중화 반응 정리 다 끝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옆에다가 제가 부수적으로 하나 더 적어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이제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여기서 F 혼합할 때 수용액들 다 들어갔죠. 그래서 혼합 용액의 부피를 정의를 하면요. 그냥 시그마라고 할게요. 원래 혼합전 용액의 부피들 다 합치면은 그냥 혼합 용액의 부피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이온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이온수는 우선 H만 따로 빼요. H 더하기 시그마 나머지 양이온수들의 합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H는 0보다 크면 그냥 더해지겠지만 0보다 작으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이온수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OH- 이렇게 있을 것이고 시그마 음이온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수면 어차피 0으로 갈 테니까. 그 다음에 전체 이온수 총이온수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양이온수 더하기 음이온수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냥 얘 더하면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가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자 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이 있거든요. 알자 이온이라는 거는 이제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화 반응 우리가 지금까지 쓴 식에 따르면은 그냥 H랑 OH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고요. 구경꾼 이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NA나 CL 같은 애들 그러니까 반응 안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반응 안 하기 때문에 얘네 숫자가 그대로 유지돼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스텝 2에서 M배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쓸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개념이다. 까지 저 중화 반응 개념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쪽으로 좀 와보면요. 요거. 지금 다시 가보면 4가 4 빼기 3 더하기 4 오케이. 그 다음에 6은 4 빼기 6인데 0으로 가버렸고 더하기 6이니까 6이죠. 인데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한번 이제 증폭을 한번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얘 있잖아요. 자, 위에다 한번 올려 써볼게요. 네. max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컴마 이렇게 써볼게요. 위에는 제가 산성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염기성 이렇게 써볼게요. 써보고요. 아래에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줄. 자, max 얘도 몇 컴마 몇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오늘 요 빈칸 4개에 뭐 들어가는지 맞힐 수 있으면 오늘 공부 끝나신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부터 말씀드려보면은 요 왼쪽에는 이제 4가 들어가실 거고요. 오른쪽에는 3 이렇게 하면은 4가 3보다 크기 때문에 4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아랫줄에는 이제 4,6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6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6이다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갑자기 맥스가 왜 나와요? 라고 이제 분명 궁금하실 거라서 스텝 2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스텝 2 도구 정리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중화반응이 좀 그 러닝 타임도 좀 길고 분명히 배우는 게 좀 어렵긴 할 텐데 그래도 개념을 맨 처음에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되게 파편화된 뭔가 지식으로 해보려다가 그냥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고 문제도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개념을 좀 갖고 간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스텝 2로 갈게요. 네, 그래서 제가 스텝 2 이번에 가볼 거고 이제 스텝 2는 제가 도구 정리라고 했죠. 자, 도구 정리에 3개 있거든요. 제가 3개를 일단은 정리해드리고 자, 첫 번째 자, 시그마 그러니까 합으로 표현되는 친구들, 뭐 양이온수나 음이온수 이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전하 균형이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엠베 공식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자, 엠베 공식. 자, 일단 이렇게 3개 써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해보고, 그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밑에다가 한 번만 더 써드리면은, 자, 양이온수, 음이온수에 대한 공식이고요. 자, 두 번째 전하 균형이라는 거는 이제 이온수 B. 모든 이온수 B, 뭐 양이온수 B, 뭐 별거 다 있거든요. 자, 이온수 B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대 2대 3이다 이런 거 나오면은 이온 종류가 뭔지 바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를 제시해 드렸고 엠베 공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함수에서 설명드렸듯이 구경꾼 이온에 대한 건데 그 이온수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가보면은 시그마, 자, 합으로 표현되는 것들에 대한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인지를 좀 케이스별로 분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하나를 해드리면은 다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첫 번째를 좀 스타트를 한번 잘 끊어봅시다. 1가만 있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HCl 이렇게 있고요. 얘 산이죠. 그 다음에 NaOH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옆에다가 KOH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다 모듈이 섞으면 또 H랑 OH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거 했을 때 제가 액성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산성 이렇게 있을 거고요. 중성은 스킵하겠습니다. 자, 염기성 이렇게 있고요. 선생님 왜 스킵하나요? 이 스텝이 끝날 때쯤 나타나겠지만 중성은 결국 산성과 염기성의 교점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정리할 필요 없다. 자, 밑에는 이제 양이온수 적으시고 자, 음이온수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산성 한번 가볼게요. 맥스는 이번에 상관없어.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먼저 H 플러스거든요. 왜요? 자, 옆에다가 이제 정리할게요. 자, 요 H 플러스는 이제 반응 후에 H 플러스고요. 옆에 이제 쓸 거는 계산된, 그러니까 반응 전을 이용해서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H 플러스는, 자, 원래 H 플러스에서 OH 마이너스 뺀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Na 플러스 있고 K 플러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다 더하는 거예요. 자, Na 있고요. 그 다음에 K 이렇게 있죠. 보이죠? 네. 여기도 구경꾼은 그대로 있다고, 반응 안 한다고. 그럼 더해. K 이렇게 있죠. 그런데, 자, NA랑 K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 OH도 있잖아요. OH 뭐예요? NA랑 K 더한 거죠. 그러니까 다 없어져. 그래서 H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음이온. 자, 음이온은, 자, Cl-거든요. 결론부터. 왜요? 아니, 음이온. Cl, OH. 산성이래. OH 음수죠. 음수는 0이다. 그러니까 Cl. 오케이? 그 다음에 염기성. 양이온은 Na 더하기 K인데, 선생님, H 플러스. 아니, 염기성이라고 H 플러스 음수 0으로 보내. 그러니까 더한 거 끝이죠.
그다음에 염기성일 때는 자, OH-인데요. 요거 왼쪽에서 H 플러스 한 거랑 논리 똑같아요. 왜냐면은 H 플러스 뺀 것과 똑같이 CL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다 지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옆에다가 제가 이가 다시 1 이렇게 적을 거예요. 선생님 다시 1이 뭐예요? 이가가 하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H2A라고 할게요. A가 뭐예요, 선생님? 그냥 임의의 음이온이에요. 그러니까 A2-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다가 제가 NaOH 똑같이 KOH를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이 적어볼게요. 자, 산성, 염기성 이렇게 적어보고요. 적어보고, 밑에다가 이제 양이온수, 음이온수.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해보는 거, 똑같이. 자, 산성일 때 양이온수. 맞춰봐요. 자, 뭘까? H거든요? 왜요, 선생님? 아니, 자, H 있잖아, H. 자, OH를 빼요. 빼는 만큼 NA랑 K가 들어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똑같다. 그 다음에 음이온. A2-거든요? 선생님, 왜? 그만하세요. 자, A랑 OH 더하잖아. OH는 음수라고 산성에서. 그러니까 0으로 보내겠다고요. 네, 알겠죠? 그 다음에 염기성의 경우에 양이온의 경우 이제 NA랑 K를 하는데 H 진짜 지겹다니까. 자, H를 더하면 음수라고 얘가 그러니까 없어지고 NA랑 K 더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염기성일 때 음이온수는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OH에서 A를 뺀 게 되시겠고요. 왜 그런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왼쪽으로 와서 한번 여기다 정리해볼게요. 자, 음이온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왼쪽에다 제가 후를 적고요. 반응 후를 적고, 오른쪽에다 전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우선은 A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구경분이니까 반응 안 한다고. 그러니까 A2- 만큼 있을 거고요. OH-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OH-는 원래 OH에서 H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다 더하면 다 더한 게 반응 후 음이온수겠죠. 근데 더하면 얘를 한번 볼까? 얘 지금 A랑 H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A에서 H로 넘어갈 때 몇 배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1대 2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배를 하셔야 하고요. 결국에 OH- 2 곱하기 A- 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더하면 OH- A2-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빼는 게 나온 거예요. 옆에다가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2가-1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2가-2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채울 수 있거든요. 자, H2A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NaOH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옆에다가 B 괄호치고 OH2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적으면은 제가 똑같이 표를 한번 또 그려드릴게요. 자, 산성 있고요. 염기성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양이온수, 음이온수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채울 수가 있어야 돼요. 채울 수 있겠죠? 자, H가 있어요. 그냥 H예요? 아니죠. 왜? B를 선생님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한번 다시 해볼게요. H 일단 있는 거 알았죠? NaOH 들어오면 빠지는 OH만큼 Na 들어와서 소모돼. 없어져. 근데 얘는 OH를 빠졌는데 들어온 B보다 OH가 2배만큼 빠졌다고. 결국에 B가 하나 빠진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자, 음이온은 그냥 A2-라고 하시면 돼요. 왜? OH가 음수니까. 그렇죠? 그 염기성은 NA에다가 이제 B를 더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H가 음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더하면 되고요. 염기성은 방금 했던 것과 똑같이 OH-, A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단계만 좀 더 나아가 볼게요. 다시 2가-1로 오셔서요.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파란 박스로 한번 해볼게요. NA랑 K 있고요. OH- 이거 보이죠?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같으면은 NA랑 K 더한 게 OH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합해서 예를 들어서 5라고 해요. 5라고 하면은 얘도 5거든요? 근데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양이온수가 5일 때요. 음이온수가 3 이렇게 주면요. A를 몇이냐고 간접적으로 물어봐요. 이때 2라고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차이는 2가, 빠진 2가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이제 아시면 됩니다.
한번 지워볼게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맥스가 왜 나오는지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비커 하나 그려드릴게요. 비커 이렇게 있고 되게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HCl이 자 10ml 있는 상황.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NaOH를 계속해서 조금씩 넣는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문제 풀 때 그래프를 그리진 않겠지만 그냥 공부한다는 셈 치고 X축은 우선 넣어준 NaOH의 부피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Y축은 여기다 쓸게요. 자, 음이온 수.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음이온 수라고 해보면요. 선생님, 저 중화반응 배웠어요. 배우면은, 뭐, 이렇게 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가르치면은 되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어쩌라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커지네? 일정하다 커지네? 아니에요. 이렇게 배우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한번 그어보시고요. 그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그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HCl이 10ml 있잖아. 그러니까 HCl 기준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NaOH 기준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수용액이 그냥 산이 얘밖에 없고 염기가 쟤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HCl은 그냥 산성인 경우이고요. NaOH는 염기성인 경우로도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알겠어. 그러니까 요 HCl이 뭐냐면 HCl은 고정이기 때문에 요 Y축의 값은 Cl-의 수와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성일 경우에는 Cl 수랑 똑같다. 아까 나온 공식이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인 경우에는 OH랑 똑같다고 했거든요. 염기성인 경우에는 OH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얘는 Cl-인데 상수함수구나. 그 다음에 얘는 OH-인데 넣어준 만큼 이제 증가를 하게 되니까 뭐 Y는 AX 꼴이겠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 지점이 있거든요. 맞나? CL이랑 OH가 같아. 근데 CL은 H랑 같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H랑 OH가 같은 지점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중성이죠. 이 중성인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자, 중화점이라고 하고요. 이때 넣어준 NaOH의 부피에 우리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 왼쪽으로는 산성일 거고요. 오른쪽으로는 염기성일 거예요. 왜? 중성인 기준으로 NaOH를 더 많이 넣으면 염기성이고 덜 넣으면 산성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갈게요. 저희가 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요 그래프는 지금 H가 OH-보다 큰 상황이잖아요. 큰 상황이니까 OH가 음수야. 그래서 뭔 소리죠? 반응 후에 OH- 음수잖아요. 음수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0으로 보낸다고 해요. 0으로.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예요. 그냥 이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음이온수를 따질 때 얘를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똑같아. 오른쪽도 HCl 산성인데 원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예요. 왜? 지금 H가 OH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얘랑 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형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개형만 이어보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수학에서 맥스 그래프랑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x값에 대해서 y를 비교했을 때 큰 거를 읽겠다라는 거에서 이 큰 쪽을 읽는 게 성립을 해버렸어. 그래서 맥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1가에서 나온 그 양이온수, 음이온수 공식 있잖아요. 그거를 맥스에 대입해서 푸시면은 정말 똑같이 나와요. 옆에다가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H2A에다가 이번에는 NaOH 넣는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뭐 부피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뭐 10ml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옆에다가 제가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시고요.
이번에도 음이온수.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0이고, X축은, 자, NaOH 부피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저 산성일 때, 여기는 A2-거든요. 2-고, 제가 NaOH일 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OH- 수요. 얘는 그냥 넣어준 만큼 원래 증가하는 애죠. 그러면 얘 중성이 아니죠. 왜냐? 그러니까 얘는 OH- 지금 있는 상황인데 A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H랑 똑같은 게 아니라 A랑 똑같잖아. 근데 H는 A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을 만들려면요. 얘를 2배를 넣어야 돼요. 2배. 그러니까 NaOH를 2배를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좀 똑바르게 그릴게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두 배로 그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대 2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고요. 1대 2? 오케이. 그럼 삼각형이잖아, 삼각형. 1이면 선생님 진짜 그렇게 가나요? 음수로 가시나요? 네, 갑니다. 자, 1대 2 이렇게 가거든요. 가면 여기에다 찍혀야 돼요. 여기가 1대 2니까 얘가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수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랑 얘를 그어줘야 돼요. 얘가 OH-A2-예요. 이게 방금 나온 공식에서 2가-1일 때 염기성일 때 음이온수 하시면은 OH에서 A2- 뺀 거 있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은 다시 맥스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개형은 존재하지가 원래 않는 개형이지만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해놓고 맥스를 그려가지고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A2-를 쭉 일정하시다가 여기가 이제 중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신다. 이걸 아셔야 되고 되게 중요한 지점이 제가 무르르듯 넘어갔던 요 1대 2 지점 있잖아요. 요거를 잡는 게 사실 얘랑 절대값이 같았다, 간격이 같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르친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 맥스 이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왼쪽을 좀 지울까요? 네. 여기까지만 지우고. 제가 맥스 이제 떠들었으니까 그거대로 풀어야 좀 증명을 하는 거 있죠? 쓸모가 있다고? 자, 문제 갈게요. 혼합 용해 속의 양이온수라고 보시면은, 자, 여기 2n 보이나요, 지금? 네. 2n을 우리가 맥스, 자, 뭐예요? 모른다고. 모르는데, 한쪽은 2일 거고요. 한쪽은 2보다 작아야만 하겠지. 작거나 같아야만 하겠죠. 그래서 요 2를 한번 제가 발사를 해볼게요. 자, 발사해볼게요. 자, 여기 가에 HC에다 한번 2 한번 넣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20ml일 때는 4개 있겠죠. 4개 있는데, 여기가 n이에요. 그러니까 n인데, 자, 맥스, h 플러스니까 4, 뭘 거 아니에요. 이미 n을 넘었어. 그러니까 n 생략하고요. 1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따라서 요 2에는 여기다가 적어야만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똑같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3분의 2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2.5n이라고 있거든요. 2.5n이면 KOH면 뭐 2분의 1이겠네. 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뭐 그런 고민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를 다시 돌아가. 자, 1n 있죠? 1n이 KOH도 한번 넣어볼까? 자, KOH 넣으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3분의 5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2 더하기 3분의 5는 2.5보다 일단 커요. 그러니까 또 모순이에요. 그래서 얘는 또 아니라는 거 알게 되고 여기다가 1을 넣고 자 2분의 1 넣고 그 다음에 4분의 3을 넣어주시고 넣었더니 2.5를 만족하려면 4분의 3으로는 택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2분의 1을 쓰셔야 된다는 걸 알게 될 거고 2분의 1 쓰시고 여기다가 2분의 3을 쓰시게 되면은 자 x는 자 맥스 산성일 때 양이온수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2분의 3 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은 6분의 7이거든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보시면 되는데 2분의 3은 6분의 9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돼서 따라서 x는 자 2분의 3n이다까지 이제 하시면은 문제가 끝나게 되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인데, 앞에랑 완전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자, 이거가 나와요. 자, 단위 부피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단위 부피는 그냥 1mm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물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1mm라고 하시면, 우리가 1mm의 그 이온 수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농도잖아요, 농도. 농도니까, 얘는 그냥 농도를 나타낸 거구나. 이러시면 되고요. 여기 이온수 앞에 생략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자, 총이라고 써볼게요. 총 이온수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인데, 전체 이온수는 저희가 뭐라고 했죠? 양이온수 더하기 음이온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전부 다 일가예요, 일가. 그러니까 양이온수랑 음이온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2로 나누면은 그냥 양이온수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감각만 일단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혼합 용액의 부피가 20ml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60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나도 20이기 때문에 100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다는 지금 30ml이기 때문에 120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얘는 지금 총 이온수니까 양이온수를 왼쪽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절반 하면 되겠죠. 30, 50, 그리고 60. 자,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방금 푼 첫 번째 문제랑 아예 논리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30 뭐 발사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알려드리면은 뭔가 큰 놈을 발사해서 모순을 찾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50을 H에도 한번 발사해 볼게요. 자, 50 한번 적어볼까? 50 쓰면은 위에도 5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30을 초과해 버렸어. 그러니까 맥스에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순이 대시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50을 NaOH 쪽에다 적으시면 되고요. 똑같이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60 있잖아요. 60. 60도 H에다 한번 넣어봐. 넣었더니 위에도 60이어야 되면서 똑같이 모순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60을 H에 넣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서 그 다음에 60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K가 이제 10이어야겠죠. 그래서 10 이렇게 적어주시고 왼쪽에다가 30 이렇게 적어주시면 문제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풀게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래프 봤잖아요. 그 그래프에 대한 어떤 소고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절대 쓸데없는 걸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나온다고 문제가 라는 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거 음이온 물론 다 보이나요, 글씨? 네.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이니까 40을 곱해. 그럼 120이겠죠. 자, 음이온 수는 이제 120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50 곱하기 4 하시니까 자, 200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증가를 했어. 근데 증가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옆에다가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옆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시고요. 선생님, 근데 그래프라는 게 저희가 좀 오실래요, 이쪽으로? 네. HCl이든 뭐 H2A든 뭐 고정되어 있는 애에다가 지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X축이 있으려면은 뭔가 고정돼 있고 걔를 조금씩 뭔가 넣어줘야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이 기출문제조차도 지금 H2A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지금. 10mm로 지금 고정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넣을 수 있고요. 만약에 고정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10mm라고 안 돼 있어. 10, 20이야. 그러면 억지로라도 나눠서 10으로 맞춰주는 게 나아요. 그냥 제 말 들으세요. 하여간 10 이렇게 있으면은 NaOH는 뭔가 증가하도록 넣어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X축을 이제 NaOH 부피, 넣어준 NaOH 부피로 하시면은 자, 여기 이렇게 삼수상수처럼 그린 거, 자, 이거 A2-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아이고, 글씨가 왜 이렇게 미냐? 자, A2-라고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어떻게 찍으라고 했죠? 간격 똑같이 해서 제가 찍으라고 했죠.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린다. 얘가 중성이다. 끝이죠. 그럼 얘가 염기성일 때 음이온수고 산성일 때 음이온수니까 뭔가 이렇게 일정하다가 증가하는 패턴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120에서 200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120은 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증가를 어쨌든 했다는 거는 염기성 구간으로 돌입을 했다는 거니까 그냥 여기 200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NaOH 40ml 넣었다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120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고민이 이제 들거든요. 요거는 연역적으로 뭔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넣어볼게요. 자, 120이 그냥 여기 있다. 염기성이 구간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여기 30일 거잖아요. 30이면 여기가 지금 10mm만큼 차이 나잖아요. 10mm만큼 차이 날 때
여기가 지금 80이잖아요. 그러면 0까지 한번 보내봐요. 0. 0으로 보내버리기. 40에서 0으로 보내버리기. 그러면 얘가 얼마죠? 얘가 320이거든요. 오케이? 320이면 오케이, 120. 120이면 32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20이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얘랑 같다고. 얘가 120인데 모순 아니에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염기성으로 잡은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120은 여기였네 라고 하고 뭔가 기류법이 애매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궁금증을 안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만약에 120이 그러니까 30mm가 뭐 이쯤에 찍혔어요. 찍혔다고 하면 얘가 또 120일 거 아니에요. 120. 120이면 똑같이 간격을 재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기가 간격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 120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120이잖아요. 그러면 얘 또 삼각형 그릴 수 있죠. 그럼 320에 40 하니까 뭐가 또 이상해. 그러니까 했더니 결국 또 여기로 와야 돼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산성으로 정의해서 중성, 염기성으로 가정했는데 중성 나오면은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둘 다 해봐서 아니어서 중성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이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중성이라는 건 점이죠. 점인데 산성 선 위에 있어요. 염기성 선 위에 있어요. 만약에 그 문제가 오류가 아니라면, 전제가 그 문제가 오류가 아니라면 산성 선 위에 있는 중성이면 산성일 때 그냥 맞다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을 가정했는데 그 선 위에 있는 점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맞는 케이스고요. 다른 케이스를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케이스로 하더라도 이 교점으로 나와야만 문제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기류법 쓰셔서 한 번만 가정했는데 중성 나왔다. 그럼 그냥 중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유는 이 그래프 개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이제 다음은 이제 도구 정리해서 제가 시그마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온수 B 하기 위해서 전하 균형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꽂힌데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쯤 쓰면 되나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전하 균형이라는 건데요. 비커를 또 하나 그릴게요. 제가. 자, 비커 하나 또 그리면 이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물이 들어있어요. 물, 분자. 자, 분자는 정기적으로 0이죠. 0. 0? 네, 0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이죠. 여기다가 제가 뭐 넣을 거냐면요. 자, NaOH, 그러니까 수산화 나트륨인데 고체 상태의 수산화 나트륨 넣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자, 고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물에다 타면 녹아서 NaOH, 자, 괄호 치고 뭐라고 쓰셔야 되죠? 자, 수용액 상태라고 하실 거잖아요. 수용액 상태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떻게 돼요? 자, 이온화 된다고 분명히 통과 앞에 개념에서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럼 개념이 지금 이 이온이 똑같은 개수만큼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 양이온 전하량을 플러스 1이라고 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1만큼 쪼개졌기 때문에 결국에 합하면 0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왜 0이냐를 근본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넣어준 이 고체 상태 이온 결합 물질도 결국 0이기 때문이에요. 전하량이. 얘를 조금만 더 펼쳐서 한번 여 밑에다가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전하량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전하량은요, 절대값 씌울게요. 자, 시그마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이 절대값 씌울게요. 자, 음이온의 전하량 총합과 같거든요. 선생님, 왜 이것만 두고 이걸 할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한 번만 더 넣어볼게요. 자, HCl, 얘는 뭐 기체 상태 같은 게 있거든요. 하여간 그걸 근데 얘도 어차피 0이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 쪼개졌는데 개수 같고 그냥 다 했을 때 0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보시면은
양이온을 플러스로 두면 음이온은 마이너스였을 거기 때문에 시그마 양 더하기 시그마 하시면은 원래 0인 거를 이렇게 편하게 좀 정리를 하시는 편이고요. 그렇게 뒀을 때 제가 옆에다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비커를 하나 그려보시고 이번 비커에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HCl 넣어보시고 NaOH도 넣어보시고 KOH도 넣는다. 그러니까 F가 있으면은 수용액들을 다 때려 넣었어요. 넣었을 때 반응 후에 자 모든 이온수 B가 있거든요. 모든 이온수 B가 1대 2대 3이다 라고 했을 때 CL이 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은 이거거든요. 왜? 자자자. 1 더하기 2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CL이잖아요? 그러면, 둘 중 하나는 1이랑 2에 매칭되겠죠? 그러면, 전하량이, CL을 마이너스 1이라 해봐요. 그럼 얘는 플러스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더하기 2는 절대값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1대 1에서 3에서 CL이 결정 나게 돼요. 뭐 알겠는데, 다 때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제가 밑에다가 하나만 더 써볼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자, 1대, 2대, 3대, 6 이렇게 했어도 CL이 뭔지 알 수 있거든요. 똑같이 이쪽이에요. 왜? 이때는 H가 있거든요. A 이렇게 있고 CL 이렇게 있으면 1, 2, 3 더하면 6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미궁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1대, 2대, 1대, 2 이렇게 하시면 액성이 뭔지 또 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또 염기성이면서 CL이 또 뭔지 막 헷갈려. 하여간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한다라고. NA랑 K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L 있고 OH 마이너스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그 정리가 없이 그냥 막 풀면은 그냥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산성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세팅에서 산성일 경우에는요, 우선은 저희가 봐야 될 게, 요 1대 2대 3 이런 거 있죠? 이온수 B라고 하면요, 우선 그 수치가 얼마냐, 이게 일단은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제 또 고민하셔야 될 게, 가지수가 몇 개 있냐? 자,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대 2대 3이라는 그 수치 있잖아요. 이거 있는데 3개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왜? 가지수에서 구경꾼 이온은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응과 상관없이 항상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가지수는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3 또는 4인 거예요. 3이면 H랑 OH가 없다는 거니까 0이라는 거고 중성인 거고요. 4면 산성 또는 염기성이라는 거니까 1대 2대 3이라고 하면 중성인 거고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산성이면요. 제가 밑에 가지수를 한번 써드리면요. 자, 산성인 경우에는 H 있고 Na 있고 Cl 있고 K 있고 그 다음에 Cl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CL 있을 텐데 저 전하량 공식에 맞추려면 얘네 합이 얘네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큰 애를 찾아야 돼요. 요 세팅에서는 CL이 가장 커야 되니까 나머지 애들 다 더해도 CL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 염기성인 경우도 옆에 한번 써볼게요. 자, 염기성인 경우 한번 써보면요. 자, 염기성인 경우 가능한 이온이 OH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있는데 여기에 이제 NA랑 K가 있을 거잖아요. 압도적으로 큰 친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큰 친구가 있어 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1대 2대 3대 6 같은 애에서요. 얘가 있어 버리면 6이랑 어떤 애를 더하더라도 나머지 두 개가 무조건 작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기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산성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렵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다고. 하여간 결론은 그런 이 양이온 전하량 총합과 음이온 전하량 총합에 맞춰서 숫자를 찾는다는 거가 일단은 결론인 상태에서 한번 다음까지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제 좀 정리가 되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비커를 제가 또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번에는 H2A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NaOH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KOH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자, 모든 이온수 B가 1대 2대 3이라고 했을 때 또 A가 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은 또 얘거든요. 그러니까 얘 쓰시고 A2- 쓰시면 1이랑 3이 NA나 K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거 언제 다 찾고 왔냐.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자 1대 2대 3 이렇게 두시면요. 밑에다가 제가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시고 이번에 이렇게 쓰실게요. 이때도 이온 종류를 알아맞힐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액성이 뭘까? 액성이. 액성은 산성이어야 되거든요. 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를 뭐 K 플러스라고 했어요. 제가 찢을게요. 얘를. 찢으면 K가 하나 준 거는 OH가 하나 준 거니까 H가 남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세팅했다 쳐요. 근데 졸라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이제 진짜 본론 들어갈게요. 자, 1대 2대 3 뭐 이렇게 있어요. 밑에다가 곱하기 2를 한번 해보세요. A 전하량이 2잖아요. 2가잖아. 그러니까 2대 4대 6을 쓰시고요. 2대 4대 6 줄에서 찾아야 되는 숫자는 1개예요. 왜냐면 2가 이온이 1개니까. 첫 번째 줄에는 1가 이온이 2개여야 되니까 2개예요. 그러니까 더했을 때 하나가 만족되는 걸 찾으면 돼요, 그냥. 보시면 안 되거든요? 2랑 6은 안 돼. 그냥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됐죠? 요 1대 2대 1대 2 같은 기괴한 숫자도 한번 가봅시다. 자, 1대 2대 1대 2가 있으면 곱하기 그냥 2를 하세요. 그럼 2대 4대 2대 4거든요. 자, 밑에 두 번째 줄에 들어갈 이가는 1개고요. 위에는 3개가 있잖아요. 이 이가 이온은 A2-이기 때문에 얘 하나가 다 나머지 받아줄 수 있는 거 찾으면 돼요. 4 쓰시고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선생님 이제 왜 통하는 거예요? 전하량 총합 물었잖아요. 근데 1가만 있을 때는 사실 요 1가 줄에 있는 애들이 그냥 전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가 같은 애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은 뭔가 찾기가 되게 거북해지거든요. 그냥 곱하기 2를 해서 그냥 쭉 보시면 돼요. 그러면 1, 2, 1 더하면 4라는 그냥 요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 얘기할 그 엠베 공식도 요런 느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밑에다 한 줄 더 적으면 게임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은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 전하 균형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논리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도구 정리할 때 뭐 양이온수, 음이온수 이런 거 정의를 해드렸는데 문제에서 좀 이런 게 자주 나와요. 자,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 뭐 이런 거 아까 이제 뭐 5분의 3이다 뭐 할 때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좀 알려드리면 우선 그 처음에 1가만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 자, HCl, NaOH 그 다음에 KOH 이랬다고 쳐보면요.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 그냥 똑같죠. 양이온, 음이온 똑같으니까 그냥 1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보면요. 자, H2A, 그 다음에 NaOH, 그 다음에 KOH 이런 식으로 더 보시면요. 자, 이 경우에는 액성에 따라 우리가 아까 양이온수와 음이온수 다르다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산성일 경우, 뭐 중성일 경우, 염기성일 경우 자 이렇게 나눠 보시면 산성인 경우에는 H 플러스 분의 A2-라는 걸 아까 배웠을 테니까 요거는 2분의 1이고요. 염기성인 경우에는 양이온에 Na 더하기 K 이렇게 있었을 거고 그 음이온에는 이제 OH 마이너스 A2-가 있는데요. 이 경우가 이 범위를 알 수가 있나요? 라고 이제 보셨을 때 우선은 2분의 1보다 큰가? 자,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얘 있잖아요. 얘가 2분의 1보다 크거든요? 왜요? 일단은 제가 중성 한번 얘기해 볼게요. 중성. 얘가 계속 뭔가 돌면은 중성일 때 결국에는 반응 전 H 플러스랑 똑같겠지만 이게 어느 지점까지 가냐면 NA랑 K 더한 거에다가 H 플러스 요건데 얘가 전부 다 없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전하 균형에 따라서
얘랑 얘 B가 2대 1인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일 때도 2분의 1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1가 애들이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1가를 계속 넣는 거예요. 이제 반응은 안 하는데. 그러면 점점 2분의 1보다 커지거든요. 1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아 근데 뭐 됐어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걸 알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런 거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뭐 범위 가지고 따지고 이게 너무 수학적이고 2분의 1이라는 지점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가산 넣으면은 산성일 때 2분의 1 나왔죠. 염기성이면 2분의 1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염기성이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세 번째는 이제 H2A에다가 NaOH 그리고 이제 BOH2 뭐 이런 게 있다 쳐봐요. 이때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수 뭐냐라고 하면 좀 복잡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산성인 경우가 있고요. 이제 염기성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게요. 산성은 여기다가 뭐 이런 거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고 얘인데 염기성은 양이온 수니까 뭐 이렇게 쓰시고 위에다가 OH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이렇게 쓰실 거잖아요. 얘 범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얘랑 뭔가 이게 매칭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복잡해서 뭔가 따질 수가 없다고. 이거 증명 해드릴 수 있지만 결론이 안 난다가 결론이기 때문에 제 결론은요. 이가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뭔가 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같은 특수한 숫자가 나올 텐데 이가가 두 개 있는 경우에는 뭔가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개념까지만 아시고요. 나머지 그럼 2분의 1이네 뭐 이런 게 결국 체화가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게 제일 맞다라고까지 하고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6평 문제거든요. 6평 문제인데 방금 얘기했던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 수 이게 좀 심화 내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우선 이 문제를 풀면서 그냥 어떤 흐름으로 가나 보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5분의 3이라는 숫자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뭔가 이렇게 이가산 있는데 1가 염기 같은 친구들 넣어주면은 뭐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수 할 때 2분의 1 집중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5분의 3이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1이 아니야. 5분의 3이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다. 좀 이런 개념을 일단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느낌만 갖고 계시고 이제 액성을 좀 알아내야 되는데요. 3은 중성이라고 했거든요. 중성인데 염기를 계속 넣어서 중성을 만든 거니까 그 이전 애들까지는 산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과 2는 산성이다라는 것을 일단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아시면 산성일 때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2분의 1이 깨졌어. 그 이유는 원래는 2분의 1이라면은 H를 이제 이런 식으로 분모 H 두시면 되는데 요게 깨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데 요게 깨졌기 때문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실 거냐면 H 마이너스 G2 플러스 분의 A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셔야 2분의 1이 깨지겠다라는 그냥 감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5분의 3, 자, 이 친구 있잖아요. 5분의 3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A는 일정하다고 일정하니까 3 이렇게 두시고요. 3 곱하기 2는 6이죠. 6 이렇게 두시고 여기에는 5가 돼야 되니까 1 이렇게 쓰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숫자를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A가 GOH2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GOH2인데요. 위에다가 제가 1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여기다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쓰고 여기에는 처음에 6개 있고 3개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보는 거죠. 가고 갔는데 여기 5분의 3은 의미가 있을까? 자, 이거 보시면은 원래 지금 이 상태가 됐는데 5분의 3, 그러니까 혼합용액 2도 산성이래요. 산성이면 양이온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 OH 넣어준 만큼 감소할 것 같은데 Y도 있으니까 그냥 같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수가 일정할 것이고 위에 음이온수 A는 어차피 OH가 음수기 때문에 똑같이 A로 일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3이라는 조건은 사실 필요가 없는 조건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양이온수랑 음이온수가 1과 2가 같다, 그러니까 같았다, 즉 총이온수가 같다
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롱도 합이 이제 8대 5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몰롱도가 8대 5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가 1대 1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것대로 자, 부피가 이제 5대 8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 왼쪽으로 오셔가지고 보시면 1에다가 B 15ml 넣었다 했거든요. 15ml 넣었을 때 혼합용이 2가 되었기 때문에 1과 2는 부피가 15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25대 40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V가 20이다까지 이제 보이셨을 거예요. 보이면 보시면은 제가 6이랑 3은 그냥 임의로 쓴 비율값이잖아요. 그럼 0.3에 20 곱하면 6이랑 6. 그래서 얘네는 실제로는 이제 6이랑 12라는 거를 쓰셔야만 하고요. 옆에도 2를 곱해서 자 2랑 4 이렇게 쓰시면 될 텐데 A 몰롱도거든요. 그래서 5mm 하려면 A가 0.4가 나와야 한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YOH잖아요. YOH 자, 이렇게 있으시게 되겠는데요. 저 모르는데요? 알죠. 0.4 몰롱도가 있기 때문에 0.4 몰롱도 있기 때문에 15mm 있으시면은 66이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혼합용액 2까지 왔을 때 H가 총 몇 개 남았는지 볼 수 있어요. 12에서 2 빼시고 6 빼시면 아니죠. 12에서 4 빼고 6 빼시면 2개가 남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3에서 YOH X미리를 넣었을 때 중성을 만들려면 요 2를 소모시키면 될 테니까 여기서 이제 2개로 내리려면 얘는 3분의 1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X가 5이다 하시고 이제 문제가 끝나게 되실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전화 균형 했고, 그 마지막으로 n배 공식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되면 모든 도구 정리가 끝나게 되는데, 자, 3번 이제 n배 공식 가볼게요. 요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자, 구경꾼 이온에 대한 공식이라고 했고요. 이게 뭔지 제대로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또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HCl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NaOH 이렇게 있고 KOH 이렇게 쳐봅시다. 제가 그냥 이번 부피 말고 수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수요? 자, 용질수를 한번 써볼게요. 용질수를 썼을 때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자, 3, 4, 5 뭐 이런 식으로 써보고요. 밑에다가 4, 2, 3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HCl이 3개 있고 4개 있고 뭐 이런 얘기예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모든 이온수 B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모든 이온수 B 모든 이온수 B가 어떻게 되냐면 계산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ClNaK가 3, 4, 5가 일단 있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4, 5 있으니까 OH 9개고 H가 3개니까 6개 OH가 6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 2, 3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 4, 2, 3 이렇게 쓰시고 OH가 또 5개고 H가 하나니까 OH 하나 남았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뭐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밑에다가 이번에는 부피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이렇게 적어보고 이렇게 15, 20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여기다가는 뭐 20, 10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얘는 뭐 25, 15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부피, 밀리리터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다 그냥 가리고 이번에는 그냥 문제에서 모든 이온 수비가 3, 4, 5, 6 이렇게 쓰시고 밑에다가는 자 1, 2, 3, 4라고 이렇게 제시됐다고 해봐요. 이때 이온의 종류를 알아맞힐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냥 막 또 다 때려 받치고 그냥 막 노가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n배 공식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n배냐면요. 자, 정의를 내려드리면 자, b가 있잖아요. b에다가 n배를 곱한 것. 이 함수 했을 때 아웃풋이 새로운 b. 자,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데요. 이게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3대, 4대, 5대 6 이렇게 있잖아요. 3, 4, 5, 6. 근데 이게 보시면은 제가 구경꾼 이온에만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자, 부피가 15에서 20으로 가면요.
3분의 4배가 되시는데 H는 반응을 하고 구경꾼은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CL은 3분의 4배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에서 10 하면 2분의 1배니까 NA는 2분의 1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K는 5분의 3배라고 하시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3대, 4대, 5대 6 있죠. 실제로는 문제에서는 이거보다 더 간단할 겁니다. 곱하기. 자, 3분의 4를 그냥 해보는 겁니다. 3분의 4를 하시고, 그러면 다시. 그러면 4대, 그냥 쓸게요. 이거는 얘기 안 하고 쓰고, 뭐 그냥 곱해서 그냥 다 나열하시면 돼요. 8이죠. 8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그냥 곱하시면 돼요. 자, 2분의 1 곱하면 뭐 2분의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분의 3 곱할게요. 5분의 3 곱하면 5분의 9, 그 다음에 5분의 12, 대 3, 대 5분의 18. 뭐 어쩌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열했어요. 나열했는데, 여기 보시면 1, 2, 3, 4 이렇게 있죠? 있는데 여기 구경꾼 이온이 포함되어 있어. 구경꾼 이온의 비율은요, 지금 OH- 제외하고 1, 2, 3, 4 중 3개의 비율 값이 요 안에 있다고. 뭐가? 구경꾼 이온의 비율 값이 여기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한 거에서 1, 2, 3, 4 중에 3개의 비율 값이 있는 걸 찾으면 돼요. 뭔 얘기냐면 이렇게 있거든요. 2대 3대 4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 3분의 4로 곱했죠. 3분의 4는 CL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그냥 4가 CL이에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서 나온 게 2는 NA예요. 마찬가지로 K 플러스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4가 CL이래. 그리고 2가 NA고, 그리고 3이 K예요. 나머지가 OH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뭐 주작 치는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 통해서 다 증명할 거고요. 이제 문제를 계속 가볼게요. 자, 이거는 그대로 둔 상태로 문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자, 이 문제 보이죠? 보이면, 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쪼개보는 마인드면 저희가 산성이라는 거 알고 여기가 CL이라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보인 다음에 1, 2, 3, 5 있는데 여기도 1, 2, 3이에요. 어머? 자, 1대 2대 3이면 이온의 가지수가 3개면 중성이죠. 중성이에요. 그러면 산성에서 중성 넘어갔잖아요. 근데 산성에 산 수용액 넣어봤자 중성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HCl은 아닐 것이고 뭔가 염기를 넣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CL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1대 2대 3은 2대 4대 6이다 까지 보셨고, 제가 이 6이라는 숫자는 스케일을 지금 가랑 나랑 똑같이 맞춰 드렸어요. 그러니까 1, 2, 3이랑 2, 4도 그냥 서로 스케일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다가 제가 했던 거 똑같이 해볼게요. 자, 1대 2대 3인데요. 자, 만약에 NaOH면요. 이 10mm가 20의 절반이죠. 절반이니까 실제로는 1 더하기, 자, 20분의 10 한 것만큼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3만큼 될 거고, 이거를 써주시면, 자, 2분의 3대, 3대, 2분의 9, 자,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고, K도 똑같이 하면 돼요. KOH 10mm니까 30mm의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3분의 4배를 하시면 3분의 4대, 3분의 4대, 3분의 8대, 그 다음에 4 이렇게 쓰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2랑 4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숫자를 스케일에 다 맞췄잖아요. 2랑 4 중에 하나가 여기 안에 있으면 돼요. 있는데 유일하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가 K 플러스예요. 맞아요? 그러면 NA가 2 플러스거든요. 똑같이 2가 NA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이 K 이렇게 있는 거고, H가 있었기 때문에 3분의 1만큼 까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요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계속 일관되게 풀고 있다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 지금 가랑 다 한번 보실래요? 자, 음이온수 B라고 했어요. 가능한 존재할 수 있는 음이온이 OHAB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가 가능한데 가랑 다에서 이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OH가 있다는 거니까 가랑 다는 이제 염기성이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OH는 반응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N배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을 거고 A랑 B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1대 1대 3에 이제 A는 30에서 20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3분의 2를 하시고요. 자, B는 10에서 30 가니까 이제 곱하기 3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대 3분의 2 대 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을 곱하면 3대 3대 9 이렇게 나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1대 2대 3이에요. 그러니까 1, 2, 3 중에 숫자 2개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이거죠. 이 오른쪽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렇게 두시면 2에 해당하는 게 3분의 2를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가 A2-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은 3배를 해서 나온 거니까 B2-라는 걸 아실 수 있어서 그냥 바로 여기다 쓰면 돼요. 3, 6 이렇게 쓰시고 1, 2 이렇게 쓰시면 되고 2, 2, 3, 3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1대 1대 3이잖아요. 1대 3. 그러니까 1 나오려면 6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절반 하면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9 이렇게 쓰시면 얘가 맞다는 게 바로 나와요. 오케이. 나왔는데 지금 X랑 Y가 있죠? X랑 Y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1대 1이에요 일단. 1대 2면 음이온 개수가 2개. 그럼 중성 또는 산성인데 그냥 산성이라고 쓰시면 돼요. 왜? 중성은 산성과의 밀성이 극점이니까 어차피 맞다고. 그래서 산성이라고 쓰시면 되고 저희가 X랑 Y 뭐 이렇게 이런 애들 이용해서 뭔가 구해야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HA 농도 한번 볼래요? 30분의 3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고요. H2B도 10분의 1이기 때문에 둘이 농도가 그냥 같거든요. 같으니까 요 음이온수의 B 그러니까 사실은 A랑 뭔가 B의 비율일 거잖아요. 근데 요 음이온수 B가 얘 농도 곱하기 부피잖아요. 근데 농도가 같아. 그러니까 부피 B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1대 2가 X 대 Y 또는 Y 대 X일 텐데 문제에서 Y가 X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X 대 Y 이렇게 쓰시면 Y가 2X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2X라고 일단 쓰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분의 1배씩 하면 되죠. 그래서 10분의 2x 이렇게 쓰시고 10분의 4x 이렇게 쓰시고요. 10분의 1x, 10분의 1x. 자, 이렇게 쓰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단위 부피당 이온수,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이죠. 그래서 몰롱도 이렇게 쓰시고 나랑 다 이렇게 하면 이제 16대 15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16대 15 쓰시고 그 다음에 총 이온수를 보시면 되는데 나는 산성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NaOH가 까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다 X에 관한 거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0분의 8X니까 5분의 4X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 더하기 음이온 할 건데 염기성이기 때문에 음이온은 9 빼기 2가인 거 3 하시면 6이죠. 그래서 9 더하기 6 하시면 15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부피는 나는 10 더하기 3x이시고 다는 30, 20, 30 하니까 80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n은 뭐라고 했죠? m 곱하기 v라고 했죠. 그러니까 5분의 4x 대 15는 16 곱하기 10 더하기 3x 대 15 곱하기 80이거든요. 선생님 계산이 하나도 안 복잡하죠. 16이 80으로 나눠지니까 지금 75잖아요. 그러면 왼쪽에다가 5를 한번 곱해요. 4x 대 75이기 때문에 x가 10이 나오고 y가 20이 나온다. 이러면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문제죠? 오케이. 이런 비율 구경꾼 이온 N배 하는 거 마지막 문제인데 요 문제는 좀 별표를 쳐주시고요. 이거가 오늘 제일 어렵고 그냥 이거 할 줄 알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가르친 모든 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 가랑 나 한번 볼까요? 기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가르칠 때 제가 이온수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자, 수치에 대한 얘기 하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지수에 대한 얘기 있었거든요. 가랑 나 한번 볼까? 가랑 나 보시면 가능한 이온의 종류를 한번 써볼게요. 가는 지금 HCl이 없어요.
없고, 지금 NA가 무조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OH 가능하시고, 이렇게 쓸게요. 자, A2-, 그 다음 쓰시고,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는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얘네에다가 HCl이 있기 때문에 CL이 무조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H 또는 OH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위에다가 제가 이제 가지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는 종류였고요. 가지수가 만약에 H랑 OH 다 같아서 없어져 버리면 2개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이외에는 3개 나올 수 있잖아요. 3개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3개 또는 4개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지수가 하나씩 적은 이 친구들의 액성이 중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다시 여기 보면은 기억과 기억으로 같단 말이에요. 같다는 건 가지수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나가 중성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가는 액성을 모르겠는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랑 나랑 이렇게 지금 NaOH랑 H2A가 같거든요. 그럼 나가 중성인데 가는 지금 산을 덜 넣은 거니까 가는 무조건 염기성일 수밖에 없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건 지울게요. 그 단위부피당 음이온수라고 했잖아요. 음이온수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랑 나 보시면 염기성에다가 계속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NaOH 기준으로는 음이온수라는 게 이미 까였어. 이가 때문에 까였는데 1가를 넣어봤자 어차피 똑같아. 그러니까 중성은 염기성의 교점이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1가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아시면 가랑 나를 또 비교할 수 있겠죠. 단위 부피당 음이온수라고 했는데요. 일단 개수는 똑같고요. 그 단위 부피당, 그러니까 농도는 이제 3대 2라고 하시면 이제 부피는 2대 3이라고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가랑 나 보시면 20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얘는 이제 40대 60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따라서 A가 30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겠죠. 여기까지는 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다 보시면은 1대 1대 2대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하시면 앞에서 배운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자, 1대 1대 2대 3인데 다 액성이 뭔지 몰라요, 일단. 그러니까 B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지금 가능한 이온으로는 NaA2-Cl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아, 모르는데 우리 뭐 했죠? 전화 균형했죠. 그래서 곱하기 2배를 할 거예요. 2배를 하시면 2대 2대 4대 6 이렇게 있으실 거고, 이가가 몇 개죠? 이가가 여기서 1개고 나머지가 3개죠. 뭔가 다 받아줄 만한 친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한 것이 하나가 다 받아주는 게 아니죠. A랑 CL이 있을 테니까 다 받아주려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얘가 A2-고요. 얘가 CL, 나머지가 이제 양이온일 거예요. 따라서 다는 산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H나 Na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건데 아직 종류를 모르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다도 똑같거든. 똑같은데 1에 해당하는 게 지금 A였거든요. 만약에 NA가 1이야. 그러면 H가 더 많죠? 그럼 가가 절대 염기성이 될 수 없죠. 산성이기 때문에 3에 해당하는 게 NA고요. 그리고 1에 해당하는 게 H라서 그냥 제가 3을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고 A는 1 이렇게 적어주시면 게임이 끝나게 되거든요. 끝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중성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된 다음에 여기서 지금 CL의 비율값이 2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2라고 적을 수 있으면서 B가 40이다까지 구하시면 끝나죠. 마지막으로 X를 구하는 건 단위부피당 음이온수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랑 다랑 이렇게 비교할 거고요. 부피는 우리가 다 알거든요. 자, 부피는 A가 30이니까 30, 10, 20 하면 60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는 이제 A가 30이고 B가 40이기 때문에 80 하시면 이제 3대 4까지는 구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나 중성에서는 단위 부피당 음이온수가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게고요. 그 다음에 다는 이제 1 더하기 2니까 3이죠. 그래서 이제 몰롱도 B는 이제 3대 4 이거 나눠주면 되니까 결국에 이제 8대 9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2n과 xn이기 때문에 2대 4분의 9 하셔서 따라서 x가 이제 4분의 9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문제가 괜찮은 문제였어요. 네. 여기까지가 스텝 2였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스텝 3로 넘어가 볼게요. 자, 스텝 3는 부피 고정이라는 개념으로 가볼 거거든요. 고정인데, 제가 그 스텝 1에서 함수에서 뭐 논리 파기한다. 자, 이런 얘기 했었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사실 존재하면 0보다 큰 건 맞는데 그 개념 자체를 아예 파기해버리자고. 이온수가 0보다 작으면은 0으로 가자라는 이 논리 자체를 파기하면은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풀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예시를 하나 또 써드릴게요. 자, HCl 있고요. 그 다음에 NaOH 뭐 이렇게 있다 쳐봅시다. 있는데 뭐 부피 10 이렇게 있다 치고 그 다음에 뭐 20, 30 뭐 이렇게 다 해볼게요. 하면은 보통 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액성이 좀 되게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결정함에 있어서 가정도 좀 많이 해야 될 거고, 아예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 HCl이 고정이잖아. 고정이니까 여기에 있는 H 플러스 수가 일정했을 거라고 하는데 NaOH를 증가시키잖아요. 증가시키고 그러면 뭐 얘를 1이라 잡고 2라 잡아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H 플러스 수 있잖아요. 선생님 왜 H 플러스 수 얘기하는 거예요? 액성 잡으려고, 액성. 1에서는 H 플러스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요 논리를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런 식 쓸 거고, 2에서도 똑같이 H 플러스 마이너스 OH라고 쓸 건데 졸라 큰 OH인 거죠. 얘보다 더 큰 OH이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얘가 조금 더 음수로 갈 거예요. 선생님 뭔 얘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수직선 하나 그려보고요. 여기 오른쪽을 양이라고 하면요. H 플러스 수를 그냥 양수라고 해보자고. 그 다음에 OH를 그냥 음수라고 해보면, 그러니까 음수면 OH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 2가 조금 더 OH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음수 쪽이 있을 거잖아요. 따라서 얘가 2가 1보다 조금 더 염기성에 가까울 거라고. 가까운 게 뭐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만약에 1이 염기성이라고 판정이 났어. 그럼 2도 무조건 염기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옆에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요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까 함수를 얘기할 때 그 네모 있잖아요. H 플러스 값, 그 다음에 세모 OH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뭐 얘보다 큰 거 작은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가 뺐을 때 0보다 작은 개념을 아예 파기해버리고요. 한번 파기를 하고 그냥 플러스면은 H가 있고 마이너스면 OH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접근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HCl 이렇게 있고요. NaOH, KOH가 한번 적어볼게요. 적어보시고 문제에서 H 또는 OH 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줬다고 해봅시다. 수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혼합용액 1, 2 이런 식으로 잡아보시고 10, 10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20, 20 이렇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얘는 0 쓰시고 그냥 30 아무렇게나 잡은 거예요. 하면은 문제에서 만약에 조건을 제가 1을 산성이라고 줬어요. 줬을 때 2의 액성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구할 수 있는 근거가 N 이 OH 수가 3N, 6N 이렇게 주면은 2의 액성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HCl이랑 NaOH가 지금 부피가 고정됐잖아요. 그러면 H-OH는 뭐가 됐든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H가 일정하다고 할게요. 단 H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이제 그냥 실수 개념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냥 일정하다 갔는데 KOH 이놈은 음수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건데 만약에
둘 다 플러스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이너스 상황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가 산성이기 때문에 3을 플러스로 잡으신다면 플러스가 안 되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6n이다까지 보셔서 얘가 마이너스 9n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KOH에 있는 OH가 이제 9n이다까지 아시면서 이가 염기성이다. 이런 식으로 액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념상 하나 더 보여야 되는 게 제가 고정을 조금 더 심화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번에 혼합용액 3개를 한번 써볼게요. 자, HCl 있고 NaOH 있고 그 다음에 KOH 이렇게 있다 쳐보고요. 혼합용액 이제 1, 2, 3 이렇게 써볼게요. 써주시면 이건 좀 보면서 할게요. 자, 10, 20, 35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0, 15 이렇게 딱 쳐보고요. 쳐보고 자 10, 20, 15 이렇게 쳐볼게요. 제가 원하는 거는 요 3의 액성을 찾는 거거든요. 뭔가 이게 조건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을 때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얘랑 얘 있잖아요. 아래다가 그냥 1이랑 2랑 더한 거 한번 써보실래요? 어차피 혼합용액은 다수용액들 합한 거니까 논리는 똑같이 적용될 거고요. 그러면 20 쓰시고 30 이렇게 쓰실게요. 그러면 얘랑 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정이죠. 고정인 상태에서 염기 수용액들이 감소했어요. 감소했기 때문에 그냥 H 플러스 관점에서 보시면 자, 1 더하기 2가 3보다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오케이. 맞나요? 아니죠. 반대죠. 그 염기가 감소했기 때문에 3이 1 더하기 2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모종의 이유로 1 더하기 2의 액성이 산성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산도 어쩔 수 없이 산성이라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액성을 조금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게 설계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개념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문제 풀고 이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 가면 되죠. 자, 단위 부피당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100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50 곱하면, 자, 200 이렇게 쓰시고요. 50 곱하면 150 이렇게 쓰실 텐데요. 이번에도 플러스를 H라고 그냥 둬보는 거죠. 그 다음에 OH를 마이너스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HCl이 지금 일정하잖아요. 일정하고 NaOH가 지금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이제 마이너스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감소했어요, 감소. 얘가 플러스면 어쨌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면서 나가 염기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고 100이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따져보는 거죠. 플러스 100에서 이제 마이너스 200으로 갈 때 요거 하나 따져보시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200으로 갈 때 자, 요거 한번 따져보시면 되는데 이거로 갈 때 2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NaOH가 지금 가에서 나로 갈 때 30ml 증가했잖아요. 근데 100에서 200 증가했다는 거는 NaOH가 100개만큼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100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가에서 10ml일 때는 3분의 100개예요. 3분의 100개가 마이너스 100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가 안 되게 되시고 NaOH 결국 30이 이제 300 있다라는 게 이제 정답이 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100을 쓰시면 되죠. 100 쓰시고 400 쓰시고 300 쓰시면 해결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정답은 플러스 10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00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0 적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150인데요. 이미 H가 NaOH한테 지금 졌어요. 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50 적어주시면 끝나게 되겠죠. 이거는 좀 레전드 수능 문제인데요. 수능 문제인데 원래 지금 자이스토리 같은 데서는 되게 연립방정식으로 좀 많이 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제가 논리 파기한 거 있잖아요. H를 그냥 플러스로 잡으라고. 그거대로 해볼게요. 자, 논리 파기해 볼게요. 파기해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쪼개시고 얘가 지금 0이잖아요.
0이면 실험 2의 용액이 중성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안 다음에 여기 보시면 HCl은 고정이잖아요. 고정이고 HBr, 산은 증가했는데 염기는 감소했죠. 감소했으니까 3은 이제 산성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산성이고 얘가 그냥 플러스로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잡아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이제 분필이 여기 있죠. 자, NaOH를 그냥 제가 3K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K 잡고 2K 잡고 4K로 하시면요. 반응 전으로 다시 되돌아갈게요. 반응 전 H+, 그러니까 HCl이랑 HBr의 H 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실험 2에서는 그냥 3K예요. 그 다음에 실험 3에서는 2K 더하기 6 이렇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정된 값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고 HBr이 10mm만 증가한 게 이 상황이에요. 뭔 얘기죠? H가 이만큼 증가한 게 HBr 10mm 증가한 것 때문이라고요. 따라서 얘에서 얘 빼면요. 자, 6-K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로 쭉 가셔서 이 30mm일 때는 자, 18-3K죠. 3K라고 쓰시면 되고 이걸 더했을 때 3K이기 때문에 왼쪽에다가는 자, 6K-18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거 글씨가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30으로 올려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자, 9K-27 이렇게 되실 거고요. 얘에서 30에서 10 갔죠. 그러니까 6K,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9K-27, 6-K, 그 다음 4K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험 1에서 반응 전 H수 합은 8K-21이고요. 그 다음에 OH는 이제 4K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H 또는 OH 마이너스 수가 X는 모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요. 그냥 나는 H수 할래. 4K-21이 플러스 마이너스 5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를 쪼개보면은 플러스일 때는 K가 6.5가 나오고요. 두 번째일 때는 K가 4가 나오시는데요. 6.5가 안 돼요. 왜? 6-K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양수가 되려면 6보다 크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K가 4가 나오면서 게임이 끝나는 풀이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요건 지울게요. 두 번째는 왜 고정을 좀 잘하자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고정 이렇게 두시면요. 우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중성, 산성까지 놓은 건 똑같고, 그 다음에 0이랑 6n 플러스 6n 둔 건 똑같은데, 한번 3에다가 절반을 한번 해보자고요. 절반을 해보고 10, 20, 10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플러스 3n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2 더하기 요거를 한번 써보면요. 부피가 30에다가 자 50인가요? 50이죠. 50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40이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H 플러스 수가 자, 3n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랑 이제 1하고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30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10, 40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가 지금 HCl이고 NaOH, KOH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잘못했죠. 자. 네, 오타 났습니다. 자, HBr 이렇게 있으시고 그 다음에 NaOH 자, 이렇게 있으신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1이 있잖아요. 1. 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5n이에요. HCl이랑 NaOH랑 지금 부피가 고정이잖아요. 고정인 상태에서 HBr이 지금 감소했어요.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감소했는데 플러스 5n이 나올 수 없죠. 따라서 마이너스 5가 되면서 1이 염기성인 걸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염기성인 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풀리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부터는 좀 쉬운데요. 고정을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 보시면 지금 가나다 다 똑같아요. 똑같고 지금 HCl 넣는 거죠. 점점 증가하는데 액성이 산중 염 중에 하나래. 그러면은 HCl 덜 넣은 게 염기성인 거고요. 중간이 중성, 가장 많이 넣은 게 산성이겠죠.
그 다음에 가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의 양은 0.02몰이라고 하셨는데요. 0.02몰은 20m몰과 똑같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20이고 밑에가 이제 30이라는 건 아셨을 텐데 양이온이 30이고 음이온이 20이래요. 다시 NaOH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30뭐 이렇게 있어요. 왜 Na예요? 여기 나가 중성이잖아. 나가 중성. 나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양은 이제 30이기 때문에 Na가 30이면 OH가 30인데 가에서 음이온의 양은 이라고 했을 때 OH-A-잖아요. A2-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을 하셔야 20이 나올 테니까 A는 이제 10개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문제보다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중성이기 때문에 여기 10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0, 20 이렇게 쓰시면 뭐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자, 20, 10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에서 모든 음이온의 몰롱도 합이라고 하셨는데 뭐 7분의 2에다가 A 더하기 30, A 더하기 40이죠? 네, 40이고 40 했을 때 자, 음이온 자, 20 이렇게 나올 테니까 따라서 A가 3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B는 얘가 30이니까 음이온의 몰롱도 합은 20, 30, 40 하면은 이제 90이죠. 90에다가 음이온은 이제 10 더하기 20 하니까 30해서 3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A 곱하기 B는 10이다 이렇게 하시고 끝나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마지막 문제로 했는데요. 왜 했냐면 고정을 조금 더 심화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일단 가볼게요. 자, 1은 산성이에요. 라고 줬어요. 줬고 뭐 얘 100ml인 건 난 별로 관심 없고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2에서 음이온분의 양이온이 뭐 2분의 3이래. 그럼 액성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는데 좀 관찰을 해보다 보니까 YOH 0.2에다가 4A이고요. GOH는 0.3에다가 2A거든요. 뭔가 A 문자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이거를 좀 써보면 안 되나? 근데 이거 쓰려면 얘가 없어야 돼. 얘가 방해거든요. 좀 X몰롱 때문에. 그래서 그냥 EV를 0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0으로 보내보고. 자, 0으로 밀기라고 하는데요. 얘가 지금 4A랑 2A만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다 쳤을 때 얘네만 가지고 음이온 수분의 양이온 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음이온 수분의 양이온 수는 어떻게 되냐면 0.8 더하기 1.2죠. 그러니까 2분의 얘 하면은 1.4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7 이렇게 나와요. 10분의 7. 이 경우가 뭐냐면 우리 H2X가 0일 때 이 값인데 0일 때 요 상황이 액성이 뭐죠? H2X가 없으니까 무조건 염기성이죠. 그래서 제가 뭐 하려고 하냐면 H2X를 0부터 EV까지 한번 보내볼게요. 뭐 하냐면 지금 고정을 시켜놓고 염기성 용액은 고정을 시켜놓고 H2X를 한번 증가시켜 보는 거예요. 증가시켜 보면서 변화량을 한번 따져볼게요. 염기성인데요. 자, 중성일 때 한번 보고 싶어요. 중성일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음이온수가 온전히 OH-거든요. 중성까지 가게 되면 온전히 X2-겠죠. 그러니까 절반이 되겠죠. 5분의 7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2분의 3이라는 숫자 한번 볼게요. 2분의 3. 크로스해서 볼까요? 14, 15죠. 얘가 더 커요. 크기 때문에 산성이에요. 왜? 계속 증가할 거잖아요. 음이온은 감소하면서 쭉 증가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데 중성보다도 크기 때문에 산성이다까지 나왔어요. 까지 나왔으면 여기 모든 음이온의 몰롱도합 있잖아요. 5대 4라고 나왔는데 개수는 V랑 2V니까 그러니까 X2- 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대 2고요. 이제 부피는 이렇게 하시면 맞나요? 자, 5대 그죠? 5분의 1 대 2분의 1이니까 자, 2대 5 이렇게 나오시는데 2의 부피가 100이니까 100대 4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V가 20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A는 이제 얘 합한 게 다 100이니까 100이 되도록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쓰시면 되고 0.2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8, 2, 0.3 이렇게 있으니까 6, 12 이렇게 쓰시고 2대 5니까 뭐 15, 30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x가 문제인데요. 그 x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3이라는 숫자를 우리 범위에만 썼고 아직 안 썼거든요. 산성인데 음이온 2, 3, 2, 3, 2, 3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h가 있는데요. h가 있는데 g가 6개잖아요. 그러니까 6개 뺐고 그 다음에 a2- 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2분의 3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를 6 차이 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가 지금 6개니까 자 12분의 18 이렇게 하면 6개 차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24고 12로 되게 돼요. 그래서 24, 12 이렇게 쓸게요. 쓰시면 뭐 다 한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자 4대 B. 자, 4대 B는요. 4는 이제 100분의인데 뭐 어차피 부피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음이온수 B를 하면 되죠. 따라서 음이온의 몰농도 12대 여기서는 이제 32에서 12를 빼면 되죠. 그래서 20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로 나누면 3대 5 하셔서 B가 3분의 20이 나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이제 41대 10이 있었기 때문에 0.3이다 하셔서 X 곱하기 B는 이제 2 이렇게 하시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중화반응 이렇게 좀 몰아서 해봤는데, 스텝을 조금 더 많이 나눠서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숙련도를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